헤링본 패턴으로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재밌는 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되게 엉망처럼 보이잖아요. 엉망은 아니고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지금 바닥재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잠깐만요. 이거는 고체 연료인데 왜 피우냐면 어제 수평 몰타를 쳤는데 거의 다 말랐어요. 다 말랐는데 영상에 이게 지금 안 말라 보이죠? 안 말라 보이는 거 아니고 다 말랐거든. 보세요. 다 말랐는데 끝에가 살짝 그래서 좀 피워서 좀 더 건조시키려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바닥 지금 데코 타일 해놨잖아요. 헤링본으로 이걸 깔아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바닥이 평활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평. 이게 옛날 주택 같은 데는 바닥 구들이라고 하죠. 구들. 그 볼로 엑셀 배관을 잡아놓고 이제 방통을 쳤던 그 구들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얇으니까 오랜 세월에 뭐 가구도 옮기고 찍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꺼지고 이러면 크랙도 많이 가 있고 단차가 좀 있단 말이에요. 단차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건축할 때 이 평화를 제대로 못 잡아놨는 경우들도 있어요. 미장에서. 그래서 이게 바닥을 데코 타일을 깔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바닥 평활이 안 좋으니까 수평 몰탈 작업을 하고 이제 데코 타일을 깔기로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지금 색깔 같은 거, 벽 색깔 같은 거 보이죠? 집 전체 분위기가 이거 지금 고객님께서 직접 페인트 칠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를 얻으셔가지고 여기 뭐 여러 뭐 작업실 그런 용도로 쓰실 의향으로 얻으셨는데 인테리어를 맡기려면 이 전체 한 20몇 평 되거든요. 뭐 벽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뭘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 거라고 들잖아요. 이 비용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어딨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기준이 높으면 비용이 싼 거고 내 기준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들어도 비싸다고 느끼면 이제 그 사람 기준은 낮은 거고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인부들 노무비가 움직이는 돈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손만 갖다 대면 하루에도 뭐 몇십 몇백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할 상황이 안 되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잖아요. 이거를 페인트 칠을 하면 한 번 내가 해보는 경험밖에 갖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2개, 3개 하면 2번, 3번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 경험치가 이 페인트를 해도 수백 번이고 이 수평 몰탈 바닥도 수십 번 이상 쳤었고 뭐 철거를 뜯어도 수백 번이고 목공 작업 가벽 치고 뭐하고 가구 짜고 해도 수백 번 이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 안에서 오는 노하우들 또 시행착오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이 이제 내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셀프 하든지 자기가 좀 조금 공부 연구해서 하면 자기 거를 할 때가 이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장도 보면 덜 먹었죠. 덜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색감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해서 페인트 컬러를 정했겠지만 또 이게 생각보다 자기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몰딩 같은 데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넓은 쪽에 로라로 문지를 때는 쉽네라고 생각하지만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몰딩 보면 다 페인트 묻었죠. 이런 거 하려 하면 그 마스킹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안 묻어요. 그리고 보면 에어컨 배관도 지금 칠했는데 엉망이죠. 색이 묻다 말았고 그렇게 해서 셀프로 페인트부터 쭉 본인이 하시다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야. 일을 해보면 혼자서 셀프를 하다 보면 힘든 거 지치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면적을 천장까지 본인이 다 롤라칠하고 해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조명도 본인이 다 교체하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기술이나 그 경험 없이 혼자서 이 정도 해도 본인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같은 건 이렇게 본인이 문지르고 조금 엉망이 되든 조명도 뭐 전기선 잘 있는 선에서 등을 교체하는 조명을 교체하는 거는 또 어렵지 않아. 선만 잘 요렇게 해서 교체할 등하고 잘 물면 되니까 전기를 잘 몰라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에 수평 몰타를 치고 이 타일을 깔고 데코 타일 깔고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좀 보고 따라 했다가 이 엄두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엉망이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바닥도 헤링본으로 깔아달라 하셨는데 사각 타일도 일반적으로 배우지 않고 이 면적을 처음 까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헤링본은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다 지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돈을 줘도 업체를 맡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작업실을 쓸 수가 있으니까 계속 혼자서 붙들고 있어 봐야 일은 못하고 월세는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이 오셔서 그 상태를 보고 바닥 본인 또 아시는 거예요. 바닥이 이 구들이 많이 울퉁불퉁 꺼져 있고 평활이 안 좋은 거 아시니까 이 수평을 쳐야 되지 않냐 나한테 얘기를 하시고, 나도 데코 타일을 깔려면 이 울퉁불퉁한 데코 복구가 심하기 때문에 수평 몰타 치고 작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수평 몰타를 치고 지금 거실에다가 데코 타일을 깐 거예요. 깔았는데 안녕하세요. 데코 타일 같이 작업하시는 사장님. 깔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밖에 지금 거실에 짐 있죠, 짐. 이 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방 안쪽까지 다 있거든요. 이게 방에 다 있어서 방 3개에 가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클라이언트랑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짐이 없어야 한 번에 수평 몰타를 다 치고 양생시키고 한 번에 데코 타일을 다 깔고 나가야 우리는 일이 되잖아. 일이 맞는데 이미 이삿짐들을 다 가득 방마다 옮겨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밖으로 뺄 수가 없는 거야,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2번 일을 하더라도 거실 주방만 먼저 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 여기가 데코 타일을 깔죠. 지금 깔려 있잖아. 이렇게 깔고 나면 방마다 짐을 다 다시 거실로 빼놓고 방을 이제 비워놓고 공실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2번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거실에 1번 하고 짐 옮겨놓고 방에 또 1번 하고, 지금 그 날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작업을 이틀 동안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데코 타일 방마다 치고 뭐 실리콘하고 마감하고 오늘 끝을 내려고 그렇게 이제 왔던 상황이에요. 오늘 이 지금 현장 리뷰를 해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고민을 했냐면 뭐 데코 타일 까는 거는 뭐 저희한테는 좀 단순한 일이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복잡한, 그리고 색감도 여기 좀 조명도 조금 침침하게 다뤄 두셔서 영상으로 볼 때 이 영상미라고 하죠. 화면이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침침한 느낌일 텐데 이걸 굳이 영상을 찍을까 담을까 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걸 안 찍은 거예요. 그냥 안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틀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상황도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뭐 셀프로 인테리어 하실 분들이나 이 작업을 또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로 하다 이게 힘들고 지치니까 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안 되니까 업체를 줬는데 본인이 이제 했던 페인트나 이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엉망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자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엉망이 돼도 자기 거니까 자기만 괜찮으면 뭐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재 다 옮겨가지고 세멘트 교반해서 다 붓고 이걸 계속 수십 호를 반복하고, 페인트도 예민하게 팔 들어서 어깨가 아픈데 막 칠하고 로라 칠하고 보양하고 끝나면 걷어내고 청소하고 데코 타일 깔고 폐기물 올리고, 이런 일들이 일반인들한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헤링본 패턴으로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빠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먹선을 놔뒀잖아요. 본드를 도포하고 나면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타일을 몇 장 밟고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는 이렇게 줄자 자질을 하고 센터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각 타일을 하냐 뭘 하냐 따라 기준 잡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일 크기에 대한 차이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각서를 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지금 여기에 얘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랑 맞닿는 모서리, 지금 제가 이거를 안 붙였잖아요, 센터를 잡기 위해서. 이 모서리가 요렇게 맞아 들어가면 이 패턴이 교차가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음 거 교차되고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또 다음 게 교차가 되고 할 때 이 라인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 패턴이 그 균형감이 안 틀어져요. 물론 제가 이거를 먹선을 놓을 때도 기준을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맞춰서 먹을 놨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기준이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타일을 붙여야 되니까 본드 도표가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깔고 들어가면 붙였다가 뗄 수는 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뗐다 붙였다 수정하면 본드가 다 들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의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이 방향으로 화살표 나가겠다 하면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먹선 무시할게요. 그냥 이 모양 보고 이렇게 깔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괜찮네 해서 몇 장을 깔면서 이제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붙였다고 쳐본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쪽이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패턴이 지금 화살표 보이죠? 물론 다 교차가 되면 W식이 되거든요. 지금은 두 개만 교차했으니까 화살표지만 방향을 이렇게 방향 화살표가 되지만 반복적으로 붙이면 W의 연속이 되는데 이 패턴 모양이 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과장을 좀 해볼게요. 기준을 없이 잘못 맞췄다 하면 이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팍 틀어져서 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붙이면 이 전체적인 그 패턴이 확 틀어져요. 균형감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균형을 맞추는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깔았을 때 비율적인 균형이 맞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거실을 깔 때 방향을 저쪽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W가 가로로 쳐져 있죠. 그러면 이 방하고도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먹을 이렇게 놓고 이쪽 W로 가게 되면 방에서 넘어오는 여기에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봤을 때 이 패턴이 연속적인 게 아니고 방향이 90도 틀어진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탁 생기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통일해주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요령으로 기준 센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먹을 놓고 기준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치워야 돼요.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다 치우고 이제 본드를 도포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데코 타일뿐만 아니고 뭐 일반 독유류 타일이 돼도 다 마찬가지고, 난방이 들어오는 곳에 시공을 하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가 또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에는 보일러 난방을 다 하잖아요. 근데 상가는 바닥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히터 같은 거, 그 온풍기로 이렇게 그 건식 난방을 그렇게 보통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접착제죠. 난방용이라고 적혀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난방이 들어오는 쪽에서는 이런 데코 타일이든 뭐 예를 들어서 독유류 타일이든 난방용 드라이픽스, 난방용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자재도 독유류 타일은 아니지만 이런 데코 타일은 그 온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밑에서 들어오는 온돌용 데코 타일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난방이 들어오면 바닥이 뜨거워졌다가 난방을 껐을 때는 또 차가워졌다가 이 온도 기온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재에 신축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자재를 이런 걸 간과하고 써버리면 이제 들린다거나 틈이 벌어진, 신축에 의해서 틈이 벌어지는 그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 영상을 데코 타일 전문가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저기는 잡아놨어요. 잠시만, 이사님 잠시만요. 이런 말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일,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타일을 많이 만지잖아요. 이 타일 이런 패턴 난방용 없을 텐데. 예, 맞아요. 이 타일이 난방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난방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난방용 접착제와 난방용
데코 타일을 써줘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난방용이 아니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난방용으로 나오는 자재의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데코 타일을 취급하는 업체들 있죠. 뭐 녹스, 현대, 뭐 LG 다 연락을 해봐서 샘플을 다 받았는데 고객님이 생각하고 하고 싶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색상이라든지 이 텍스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온돌용, 난방용에서는 원하는 게 맞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디자인, 그러니까 내가 이쁜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난방용 몇 개 없는 샘플 중에 저 자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난방용이 아닌 자재는 자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디자인 종류가 많거든요. 난방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시공을 하고 이제 난방에 대한 하자 부분부터 해서 관리 부분을 이제 하면 된다. 둘 중 하나 택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여기가 작업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처럼 우리가 방을 쓰듯이 눕고 막 그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조금 예술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짐을 옮기다가도 짐을 많이 보고 하면 뭐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업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내 작업실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이쁜 거를, 예쁜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안내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난방용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난방용 중에 샘플이 몇 가지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자재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일러 난방, 바닥 난방을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끔 쓰는 작업실이고 뭐 좀 겨울에 이럴 때는 뭐라고 하죠, 히터 같은 거 틀잖아요. 이제 그러면 바닥 난방을 상대적으로 가정집처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코 타일로 초이스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가정집이나 난방이 들어오는데 난방용 자재 샘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난방용은 샘플이 다양하지 않다. 그런 차이점 알려드렸습니다.